저는 전북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이 일은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겪은 소름 끼치는 사건이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때는 2018년, 벌써 7년이나 지난 일이고 지금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지만 그때는 여자친구도 없는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이면 회사 동료들 또는 친구들을 만나 노는 걸 즐겨했고 한날은 저희 회사 직장 선배의 권유로 선배와 둘이서 낚시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적이 있었죠. 제가 낚시에 대해선 영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선배를 따라가면서도 크게 즐겁지만은 않았고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와야겠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종규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낚시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재밌어 임마.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 아, 낚시요? 일단 선배만 믿을게요. 그렇게 선배가 말하는 낚시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 거긴 신시도 방파제라는 군산에 위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거세서 그런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고 선배와 저는 바람을 피해 방파제 안쪽으로 가서 낚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제 인생 처음으로 입질을 경험했고 그날 저는 우럭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손맛은 제게 신세계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 낚시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저는 낚시 동호회까지 가입을 하면서 주말마다 낚시를 다니느라 친구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낚시에 푹 빠져버렸었죠. 주변 지인들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거절했었고 그 당시 낚시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미쳐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간만에 친구와 술을 한잔하게 됐고 그 술자리에서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죠. 야, 나 지영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오, 그래? 진짜 축하한다. 그만큼 사귀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에이, 책임은 무슨. 아, 근데 종규야, 너 요즘 낚시하고 다닌다며? 그게 그렇게 재밌어? 저는 친구에게 낚시에 대해서 주야장천 설명을 늘어놓았고 친구는 제 얘기가 지루한지 연신 술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낚시를 같이 가자고 친구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 그 친구와 밤낚시를 가게 되었고 그날 밤 무서운 사건을 겪게 되었죠. 친구와 갔던 곳은 제가 처음 낚시를 경험했던 신시도였고 그날 밤낚시를 하기로 한 건 이 친구가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서 오징어를 잡아볼 명목으로 밤낚시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입질은 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라면이나 먹을 생각으로 제 차로 향하고 있었는데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골목에 값비싼 외제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걸 무심코 발견하게 되었죠. 종규야, 저 차 진짜 멋있지 않냐? 아, 기회만 되면 나도 꼭 한번 타고 싶은데. 야, 우리가 저런 차 사더라도 우리 월급으론 유지하기도 어려워. 그렇게 친구와 투닥거리면서 제 차로 걷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난 분명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 네가 배고파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 아닌데. 분명히 들었는데. 여자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제 친구의 말은 아까 그 외제차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미세하게 난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인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섣불리 저희가 다가가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밖에서 라면을 먹기로 했었는데 계획을 바꿔서 그냥 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기로 하고 저희는 차 안에서 그 외제차를 한번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30분가량을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 내릴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차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잘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대로 지켜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저 차 말고 다른 데서 소리가 났을 수도 있잖아. 아, 종규야, 나 진짜 들었다니까? 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어? 친구의 말대로 차 안에서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고,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라면을 먹어서 그런지 슬슬 졸음이 쏟아져 저도 모르게 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깨버렸고, 그 전화는 친구 여자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지켜보던 차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내리더니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죠. 친구도 급히 전화를 끊고 저와 같이 차에서 내렸고 그 사람들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요, 여긴 낚시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저기 방파제 쪽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제가 낚시 초보라서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그 남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건넸고 저희가 대답을 해줘도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뭔가 시간을 끌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밤에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빨리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아, 근데 저희가 바빠서요. 이만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는 그 남자를 피해서 방파제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몸으로 저희를 막으면서 반협박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참 각박하네.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지. 바쁘다고 그냥 가면 쓰나. 의도치 않게 그 남자와 한참 실랑이를 벌였고 그 남자의 특징은 생김새도 험악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자꾸만 들었었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인 지 약 20분쯤 지났을 때 아까 외제차에서 내렸던 남자와 여자가 다시 차로 돌아왔고 저희 길을 막고 있던 남자는 그제야 길을 비켜주면서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수상하고 저도 그 당시 느꼈지만 걸어오는 여자의 표정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보이길래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었죠. 그래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그때 그 외제차가 시동을 걸었고 이대로 그냥 저 차를 보내버리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친구와 저는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그 차로 달려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진짜 죄송한데 제 차가 지금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불러야 하는데 또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요. 저 잠깐만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자 차 안에 타고 있던 남자는 선뜻 휴대폰을 건네줬고 저희는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거는 척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휴대폰을 두고 그냥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들이 이미 길을 막아놓은 상태라 그 남자와 여자는 차에서 내리게 되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을 잡고 있길래 진짜 커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지만 이내 끔찍한 실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오니 그 여자가 갑자기 울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했고 그 여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신시도항 근처에는 정박해 있는 어선들이 많은데 그 어선 중 하나에서 여성들을 사고 파는 밀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도 단순 신고자라 명확한 사건에 대해선 듣지 못했지만 현장 분위기로 봐선 여자가 남자에게 빚을 많이 줬고 그 돈을 제때 갚지 않자 밀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 정도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뒤 친구가 입을 열었는데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종규야,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아까 여자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그래. 아까 새벽에 전화 왔었지? 왜? 뭐 때문에 그래? 그게 여자친구가 꿈을 꿨다는데 내가 꿈에서 괴한한테 납치를 당하고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한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전화가 온 건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아니, 그때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안 왔으면 우리 아침까지 차에서 잤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친구 말을 듣고 보니 단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친구 여자친구가 꿈을 꿨던 시간,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던 그 타이밍에 그 외제차에서 남자와 여자가 내렸고,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이 사건에 개입하라는 신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현재는 서로 가정이 있다 보니 예전만큼 친구를 만날 수는 없지만 가끔 이 친구 얼굴을 보게 되면 예전에 겪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외제차에서 내린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저희 길을 막았던 정장을 입은 그 남자에 대해선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밤낚시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순 있는데 이 사건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고, 밤낚시를 하실 때는 사고 없이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